인맥이 재산이다. 이 말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그 중에서 진짜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배우 차승원은 친구를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는 성공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혹시 우리는 쓸데없는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미 없는 약속, 형식적인 대화, 피곤한 인간관계, 이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 오늘 우리는 왜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가? 를 깊이 파헤쳐 볼 것이다. 그리고 차승원이 선택한 혼자 있는 삶이 왜 더 지혜로운 선택인지 이야기해보자.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기회가 생긴다. 인맥이 곧 성공의 열쇠다. 과연 그럴까?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반드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넓히는 데만 집중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심리학에서는 던바의 숫자라는 개념이 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가 약 150명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상이 되면 관계는 얕아지고 깊이 있는 교류가 어려워진다. 즉, 우리는 수백, 수천 명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정말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이 힘들 때 진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몇 명인가?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 몇 명인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의미 없는 만남은 오히려 독이 된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는 것은 분명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인간관계 확장은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사회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의 특징.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끝나는 관계,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피곤한 모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가벼운 관계.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 차승원의 선택. 차승원이 친구를 거의 만나지 않는 것도 이런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닐까. 그는 인간관계를 줄이고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만 시간을 쓴다. 무조건 인맥을 넓히려 하기보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참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의 관계만 유지한다. 차승원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빌 게이츠 앤드 워런 버핏의 사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친구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몇 명뿐이다. 워런 버핏 역시 말했다. 시간을 낭비하는 관계는 결국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인맥을 넓히는 것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는 극소수이며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이 진짜 소중한 몇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많이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핵심 관계의 법칙. 우리를 진짜 성장시키는 사람은 극소수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은 조아리의 창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인간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이론이다. 열린 영역, 서로를 잘 알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관계, 가족, 절친한 친구. 숨겨진 영역, 한쪽만 알고 속마음을 숨기는 관계, 직장 동료, 지인. 맹목적 영역, 나만 모르는 나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 멘토, 스승. 미지의 영역, 서로 잘 모르고 관계가 얕은 사람들. 이 중에서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한 번 열린 영역과 세 번 맹목적 영역이다. 즉,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소수의 절친, 가족과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멘토, 스승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의 관계만 유지한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차승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대체로 몇몇의 핵심 관계만 유지하는 특징을 가진다. 스티브 잡스 앤드 조니 아이브.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에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동안 애플의 디자인 책임자 조니 아이브와 협력하며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냈다. 이 깊이 있는 한 사람과의 관계가 애플의 성공을 이끌었다. 워런 버핏
앤드 찰리 먼거.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역시 친구를 많이 사귀기보다 찰리 먼거 같은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찰리 먼거와 40년 넘게 함께하며 버크셔 해서웨이를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로 성장시켰다. 이처럼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인맥의 양보다 관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참 인간관계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 최근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고 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의미 없는 만남을 줄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 형식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우리는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몇 명인가?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 인간관계가 정말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참 혼자 있을 때 더 편하고 생각이 정리된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외로운 거 아니야? 인간관계가 부족한 건 문제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차승원처럼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오히려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왜 그럴까?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딥워크 이론. 미국의 교수이자 작가인 칼 뉴포트는 그의 저서 딥워크 딥워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깊이 집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깊은 집중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는 깊은 사고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와준다. 혼자 있는 시간의 효과,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창의성이 극대화된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위대한 창조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했다. 역사적으로도 천재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이작 뉴턴 사과나무 아래에서의 깨달음.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것은 고립된 상태에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런던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혼자 연구하며 중력 개념을 정리했다. 스티브 잡스 명상과 고독의 시간.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고독한 명상 시간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일부러 조용한 공간에서 사색하며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차승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이유. 차승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생각이 정리된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쓰게 되지만 혼자 있을 땐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된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와 창조성을 키우는 시간이다. 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의 기술.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있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SNS, 유튜브, 카톡 언제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 하루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갖기. 카페나 공원에서 혼자 책 읽기, 사색하기. 여행을 갈 때도 혼자만의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기. 진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는 건 오히려 에너지만 소진된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고민을 한다. 이 모임 가기 싫은데 그래도 인간관계 때문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연락이 오면 답장을 해야 하고 안부도 주고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인간관계에도 에너지 법칙이 있다. 사회적 배터리.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배터리 social battery라는 개념이 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 배터리는 충전과 소모가 반복된다. 사회적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관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는 인간관계, 의무감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 만나고 나면 지치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 우리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피로해지고 감정적으로 소진된다. 반대로 사회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관계는 다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대화가 자연스럽고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관계. 결국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줄이고 진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이 불필요한 관계가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인지 과부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소통한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뇌가 과부하에 걸리게 된다. 이것을 인지 과부하라고 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려 하면 두뇌가 피로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현상이다. 불필요한 관계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 정신적 피로 증가. 의미 없는 대화를 반복하면 뇌가 지친다. 시간 낭비. 정작 중요한 관계에 쏟을 시간이 줄어든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림.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려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희생하게 된다. 스티브 잡스의 사례. 스티브 잡스는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불필요한 회의, 형식적인 만남을 최소화하고 오직 중요한 일에만 집중했다. 이 원칙이 애플의 혁신을 만든 원동력이었다. 결국 불필요한 관계를 줄일수록 우리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참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용기다.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정말 의미 있는 관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질문을 해보자.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아니면 소진되는가?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삶을 단순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3단계 방법. 1단계,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구분하라. 2단계,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를 하나씩 줄여라. 3단계,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늘려라.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5. 친구들과의 시간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어릴 때 친했던 친구,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 우연히 친해진 지인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많다. 반면 가족은 다르다. 가족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관계다. 1. 친구 관계는 변하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한다. 미국 듀크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친구 관계는 평균 7년을 넘기기 어렵다. 인생의 변화에 따라 학창시절 친구는 졸업 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직장 동료는 이직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 후에는 인간관계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즉, 친구 관계는 유동적이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환경이 변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바뀌기 마련이다. 반면 가족은 어떤가? 부모, 형제, 자녀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존재다.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결국 가족이라. 즉, 친구 관계는 변하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한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 심리학적으로도 가족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과의 관계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왜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가?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친구 관계는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다. 가족은 이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한다. 친구 관계는 작은 오해로 멀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 가족은 삶의 위기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된다. 결국 가족과의 관계가 행복과 직결된다. 참 차승원도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차승원은 여러 인터뷰에서 가족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 라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둔다. 차승원의 가족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우선이다. 세상의 평판보다 내 가족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배우 차승원이 왜 친구를 많이 만나지 않는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봤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었다.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인생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진짜 소중한 몇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킨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만 소진될 뿐이다. 결국 친구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은 아직도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더 집중할 용기가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플랜. 1.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연락이 끊기면 아쉬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자. 만나고 나서 항상 피곤한 사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과감히 멀리하라. 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써라. 하루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진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자. 3. 가족과의 시간을 늘려라. 바빠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어보자. 친구들과의 약속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려보자. 이 영상을 본 당신,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계속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